네, 한 주의 시작 월요일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개인만이 양대 시장에서 매수하고 있는 이 구간 월요일 이분과 함께 마감 준비해 보시죠. IBK 투자증권 분당 WM센터 함정남 차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장님, 제가 월요병이 없어요. 네. 차장님과 함께라면 잘 정리해 주실 것 같아서 걱정도 없어야 되는데, 일단 글쎄요, 환율은 좀 빨간불이 켜졌고 주도주도 좀 쉬고 있고, 미국은 뭐 선물 옵션 동시 만기 그거라고 칩시다. 근데 끌어주는 종목이 없으니 종목 장세이고 시세 변동도 너무 빨라서 오늘 같은 날은 웃으면서 돈을 세고 계실 시청자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그래도 뭐 많으시겠죠. 뭐 월요일 지긋지긋한 네. 월요병이 최근 월요병. 들어서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난주에 보였던 미국 증시의 변동성을 감안해 본다면 큰 기대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미국에서 기침 한번 하면 한국에서는 태풍이 불고 오한이 스며들이는 이런 장세와 투심 속에서 이제는 지치다 지겹다 못해 좀 지쳐가는 형국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800 참 힘들게 돌파해서 이번에는 조금 기대해 볼 만한가 싶으면은 여전히 또 속락 없이 무너져가는 모습이 하이닉스가 이렇게까지 빠져야 되나, 지금 다행스럽게 조금 수습해가는 삼성전자가 버텨내면서 수습해가는 증시의 모습이 나타나서 아까 출발했을 때보다는 조금 위안을 삼을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우리의 투심이 극한으로 치닫는다는 것은 지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뭐 우리나라 이유를 꼽씹어보자면 MSC의 선진국 증시에 포함될 것이 불발됐다라는 뉴스가 지난주에 있었는데 기대도 없었어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것보다는 9월에 있을 세계 채권 지수에, 세계 국채 지수에 한국이 편입된다면 원화를 사들여야 되는 것 때문에 환율에 대해서는 다소 안정적일 것이고, 이것을 토대로 본다면 외국인이 한국 증시를 패대기 칠 시장 자체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기본 베이스가 선진국 지수에 포함되지 못했던 게 공매도가 계속 금지고 24시간 외환거래가 안 된다는 것은 여전히 ING 이슈이기 때문에 거기 자체에서도 환율에 대한 불편함도 여전히 ING로 녹아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금투세 관련된 회피자금 이탈하고 있다는 건 올해 내내 우리 증시가 가장 취약한 부분 중에 결정적 한 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이 자리에서 이것 때문에 증시가 더 빠질 겁니다, 이런 논리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이번 주 증시는 굉장히 변동성이 극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상반기 결산이 일어나게 될 때 일단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특히 기관과 매니저 입장에서는 수익을 현실화시켜 놓고 싶다라는 점에서 위에서 종목들이 변동성이 커지면 밑에서는 또 이제 더 심하게 움직여지지 않습니까? 이러한 논리 속에서 올해 수요일까지는 이것에 대한 매니저들의 트레이딩과 관련된, 사실 이것이 과거에는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해가지고 매니저들이 관리하는 종목들을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땡겨 올렸던 모습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종목별 차별화가 너무 심해서 위에 있던 종목들이 성할 수 있나라는 걱정이 먼저 앞서는 시장이다 보니 이것과 관련된 변동성, 하지만 이런 것들이 개인들이 받아줄 수도 있었는데, 기관들의 그 요란한 변동성을 개인들이 받아줄 수도 있었던 과거 대비해서 지금은 한국 증시의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음을, 여기에 이제 또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죠. 의견이 분분해요.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리포트도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하향하는 리포트도 있는데, 거기에 코인까지도, 사실 코인이 왜 빠지는지에 대해서 막 얘기를 들어보면 핵심적인 이슈는 잘 모르겠다라가 정답입니다. 그런데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죠. 지금은 이제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수급이 다 하는 장이라서 올라가면 이게 왜 올라가는지, 좋은지 이유를 갖다 붙이는 장 속에서 실제로 과거에는 코인이 좋았을 때 주식시장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자금이 코인 시장 쪽으로 간다. 그러면 지금 코인 시장이 하락하는 이유가 주식 증시로 온다라는 논리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논리를 피시는 이제 뷰어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오히려
위험자산에 좀 리스크 신호가 오는 것은 아니야? 라는 것까지 투심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까지 감안해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한국 증시 이럴 때 논리적으로 맞지는 않지만 영업 직원들의 짜증 지수는 지금 거의 극에 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요번 주가 조금 변동성이 극화된 우리들의 짜증이 극대화되는 그러한 변곡점에 한번 파도가 치는, 그리고 이 파도를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7월부터는 적어도 하반기를 집중하기 위한 새로운 희망의 시나리오를 써나갈 수 있는, 사실은 주가가 빠지더라도 앞이 보이면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주가가 빠지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또 무슨 변수가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것이 우리가 불편할 때 그 불편함의 클라이막스를 이번 주가 지나가게 되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우리 함 차장님 모시고 꽤 많은 월요일이 불편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가 그 불편함의 클라이막스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또 버텨볼 수 있는 6월이지 않을까. 네. 그리고 상반기가 여러분 딱 6월로 끝이 나잖아요. 우리도 우리 계좌의 상반기 결산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기관의 마음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왜 빠지는지. 결산하지 마세요. 하반기 하지 말까요? 하락주 코스닥 하락 종목 평균 하락률이 15%가 넘는다라고 하니 한 종목에서 수익을 내도 계좌 유지가 쉽지 않았을 상반기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건 한 종목 오른 종목 오른다가 아니라 떨어지는 거 어쩔 수 없이 맞을면은 맞아야겠지만 하반기의 색깔이 변하는지, 변할 땐 어떤 모습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6월 말과 7월 초 여기 이제 아마 이번 주 목요일부터 반영이 되게 될 텐데 그러한 일들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7월이 증시의 환절기다. 이때부터 증시 색채가 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사장님께서도 하반기에 어떤 색깔이 연이어질까, 새롭게 나타날까 이 관점 열어놓아야 하는 이번 주로 삼아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마감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런 상황이지만 조선주가 오늘 좀 크나큰 선방 그리고 꽤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슈퍼사이클의 초입이다라는 얘기가 많아요. 뭐 조선 3사가 흑전을 얼마 만에 했는데 이제 시작이다라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럼 지금도 들어갈 수 있는 관점일지도 궁금합니다. 조금 억울합니다. 지난주 토크 주제로 조선주를 하려고 했다가 괜히 원전을 해가지고. 아이고, 시간을 돌릴 수도 없고. 일단은 조선주의 기본 비율을 아셔야 돼요. LNG전 수주는 한국이 충분히 깔아놔서 하반 경직성은 있다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올 상반기에 컨테이너 수주에 대해서는 기대치가 제로였어요. 제로. 그런데 지금 운임지수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지금 조선주가 좋다라는 논리로서 말하는 것은 신조선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건데 이거는 지난주도 똑같았거든요. 최근 몇 달 동안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서 이것이 특정 종목으로만 반영이 되는 것인가라는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었는데 이제 이 시장이 노출되면서 뉴스들이 좀 매력을 부각시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홍해에 관련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는 것 같지만 후티 반군의 공격이 다양화되면서 이쪽의 운임이 계속적으로 좀 더 받고 가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컨테이너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아예 바닥이었는데 이쪽으로 안 가려는 운임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운임이 올라가다 보니 여기 하는 입장에서는 이거 이제 배 수주를 줘야 되나? 라는 기대감까지 오고 있어서 이것과 관련된 좀 햇빛 전망들이 함께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는 점과 조선주들은 이것과 앞서서 앞선 호재는 무엇이었냐면 미국에서 중국을 이제 조선에 너네 좀 언페어하다라는 것으로 해서 이것과 관련된 압박이 들어갈 거야라는 것이 한번 스쿱을 가져갔던 이슈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해운사에서 동반된 실제로 발주를 낼 수 있는 기업들의 운임이 좋아지고 있으니 우선적으로 봐야 될 것은 해운주를 먼저 함께 봅시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HMM이라든가 특히 해운주들이 좀 증권주랑 색깔이 비슷해요. 지수가 올라갈 때 막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는 꼭대기에서 나중에 후발주자로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충분히 의심을 갖고 바라볼 만한 위치에 그러니까 많이 오르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HMM, 대한해운, 흥한해운. 근데 이것이
쉽게 손이 안 가는 것이 여기서 뭐 평화적인 뉴스 나오면은 뭐 이제 그죠. 운임주가 꼭지 찍는 거 아니야 이런 논리일 텐데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운임지수가 상당히 높게 있다라는 점 이제는 컨테이너 발주까지 예상한다라고 하니 그다음에 STX 그룹에서 작년에 인적 분할한 기업이 있죠. STX 그린 로지스가 좀 신선한 모양의 자리에 있다라고 좀 소개해드리고 싶고요. 조선주는 뭐 좀 이러한 시장의 공백에서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 지수 방어적인 역할까지 경기 민감주 중에서 담는다면 우선적인 그런 LNG선의 탄탄한 수주를 바탕으로 지금 좀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대형주가 올라간 것이 부담된다고 한다면 기자재가 쫓아가기에는 손색 없는 시나리오 논리이기 때문에 세진중공업이 강한 모습 보이고 있죠. 맞아요. 후발주자로 현대, 힘스, KSP, STX 중공업까지 시야를 넓혀볼 만한 섹터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해운도 괜찮고 물론 좀 돌다리 두드려 봐야 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조선도 괜찮고 기자재까지 지금 본인의 끼를 발산하는 쪽이 몇몇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활짝 열어놓고 같이 좀 볼 수 있도록 의견 주셨어요. 그럼 이쪽은 어떨까요? 전 거래일에 전력 설비단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쪽은 우리가 누누이 차장님과 얘기를 쭉 나눠왔었던 곳이기도 하죠. 이제 또 더워지고 오늘도 지금 여의도 창문 보는데 계속 더워 보이기도 합니다. 순환매 차원으로 쭉 봐야 될까? 아니면 이제 어제가 신호탄이다라고 생각하고 전 거래일이 신호탄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스타트다라고 봐야 할지요. 전력 관련된 주들은 그냥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미 실적을 증명했지만 주가의 상승을 실적으로 증명을 했지만 또 한 발이 남았어요. 이게 남은 한 발이 뭐냐면 이번 주에 미국 대선 토론회가 있는데 양쪽에 공통된 사실 그 공약이 똑같으면 주가가 잘 못 가기는 하지만 이것이 노골적으로 언론 플레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여기서 마지막 랠리 불꽃을 만들어낼 마지막이라는 표현은 죄송합니다. 좀 추가 랠리를 달릴 수 있는 에너지는 남아있지 않나. 또 미국 대선이 지금 이쪽이 너무 좋아가 아니라 양쪽이 너보단 나아 뭐 이런 논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극적인 말을 할수록 더 표를 많이 얻는다 이런 논리로서 접근할 때 공통된 의견이 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와 전력 설비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나라가 매우 덥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돼서 아이스크림, 빙과류도 많이 먹어야겠지만 블랙아웃과 관련된 이슈들도 좀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ESS가 핵심이 돼야 되는데 ESS가 한중 ESS가 상장하면서 조금 음봉을 만들어내가지고 조금 여기에는 그것과 관련된 수급이 좀 수습하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딱 스마트 그리드와 관련된 테마 정도는 아직 한 방 남아있지 않았을까? 아직 시장에선 제대로 써먹지는 않은 뉴스인 것 같습니다. 뭐 옴니 시스템, PNC테크, 뭐 누리플렉스, PS텍이 될 텐데요. 아직 시장에서 큰 관심을 갖고 뭐 움직이는 테마는 아니지만 이런 시장에서 뭐 좀 뉴스가 나온다면 자극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네요. 6월 27일 현지 시간 미국 첫 TV 대선 후보 토론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또 언론 보도와 함께 움직일 수 있다는 점 저희도 열어놓고 가볍게 움직일 쪽으로 봤을 때는 옴니 시스템, PNC테크 쪽으로 저희가 좀 집중해 볼게요. 자, 그러면 좀 골라볼까요? 압축해 볼게요. 여러 가지 키워드가 쭉 즐비하게 나타났는데요. 어디에서 조금 더 기회를 많이 노려보면 좋을까 궁금해요. 제가 올해 남들보다 반박자 빠르게 2월인 걸로 기억합니다. 바이오 특집을 한번 했었죠. 바이오. 네. 바이오를 이제 그 당시에 설명드렸었던 것이 주도주가 바뀌는 과정 속에서 어쨌든 우리가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뷰는 어쨌든 금리는 인하가 될 것이다. 그게 맞는 그렇죠. 방향이니까요. 네. 금리가 인하된다라는 방향성에서 건설주들이 가장 고통스러웠지만 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에서 금리 인하의 수혜의 두 가닥은 바이오와 건설인데 건설은 아직 이른 듯하니 바이오부터 든든한 4번 타자는 안 되더라도 한번 매매를 해볼 만한 5번 타자 정도는 충분히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섹터의 정황상으로는 정확하게 맞았지만 실제로 바이오로 매매를 해서 나 바이오로 정말 재미봤다 하시는 분들이 바이오로 포트폴리오 갖고 있었으면 쉽지는 않았을 한국 증시여서 잘 말하고 제 마음 한켠에서는 조금
짜증도 많이 났었던 섹터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 관심 속에서 여전히 저는 바이오를 좋게 보고 있는데 그 좋게 보는 핵심 트리거는 네. 비만 치료제거든요. 바이오 전 세계 이 밸류에이션을 다시 한번 레벨업 시킬 수 있는 건 암 치료제도 중요하지만 암은 환자가 치료를 받는 거죠. 그런데 비만 치료제는 누구나 치료를 받고서 미용에도 플러스 알파까지 될 수 있고 이것이 나중에 당뇨병 치료제도 막 다양하게 시야가 네. 넓혀지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된 한국의 연계 종목이 무엇일까를 제가 몇 번 소개해드린 적도 있는데 실제로 일라이릴리 주가를 쫓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최대 1번 종목은 일라이릴리이긴 한데 일라이릴리를 지금 소개해드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종목 코드 번호를 찍어드리겠습니다. 476070이라고 하는 4760. 코덱스 글로벌 비만 치료제 ETF 탑2인데요. 네.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 두 종목이 50% 이상 편중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바이오를 좋게 보는데 솔직히 제가 말씀드렸던 바이오의 기본 틀인데 한국 증시에서 이것이 움직이면 일라이릴리 가면 이것도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랬던 종목들이 실제로 연동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이제는 아예 오늘 신고가를 찍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 국민이 좋아하시는 삼각 수렴에서 삼각 돌파의 시그널이 떴었던 첫날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종목이 아닌 ETF가 다소 비겁한 선택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본심이 드러난 섹터이기도 하기에 오늘 조금 덜 먹더라도 우리의 뷰를 계좌에 투영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를 추종한다라는 점에 있어서 어찌 보면 또 강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만이라는 키워드로 두루두루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으로서 여러분 이 종목도 관심 종목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추가 전략 이어갈게요. 지난주에 해성 에어로보틱스 저희 언급 주셔서 한번 흐름을 봤는데요. 제시해 주시고 거의 한 3거래일 동안 20% 넘게 상승받던 구간이 있습니다. 한번 다시 또 파동을 만들어가려는 시도도 보여주고 워낙 앞에 끼를 보여줬던 종목이었던지라 더 추가적으로 노릴 만도 한지 궁금합니다. 요즘은 이런 거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제 기준선에선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네. 단타 트레이딩인데 뭐 제 기준에서 이거 관심 종목 빼? 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좋습니다. 추가적으로는 조금만 더 추세를 지켜봐도 괜찮은 구간으로서 그때 두산 로보틱스랑 함께 언급을 맞습니다. 해주셨었고 최근 들어서 흐름이 또 나오고 있으니까 그럼 두산 로보틱스도 같은 여전히 같은 관심입니다. 같은 관심. 네,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오늘이 아닌 예. 금요일의 시가를 지켜내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을 지켜낸다면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그 포인트에 있는 자리이게 됩니다. 가장 오랫동안 긴 박스권을 그려낸 이후에 돌파 파동을 이뤄낸 첫 번째 조정이 지금이라서 네. 금요일의 시가를 반드시 지켜내는지 확인하신다면 지금은 매수의 기회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해 봅니다. 네, 77,300원 두산 로보틱스 시가 이탈이 이탈이면 안 됩니다. 네.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